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국내 이 대기업들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화그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의 주가도 들썩이죠. 효성그룹, 한화그룹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강한데요. 오늘은 한화그룹 지배구조 이야기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하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화그룹은 한국화약의 줄임말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화그룹, 네, 우리가 읽어서 네. 한화그룹의 역사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창업자가 김종희 전 회장이시죠. 1922년생이십니다. 네. 충남 천안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그룹, 이글스 야구단도 다 이제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 상고를 졸업하고 42년도에 첫 직장을 그 조선화약 공판 주식회사, 일본 회사죠. 여기에 입사를 합니다. 해방 전이죠. 그러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당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우리나라 많은 일본이 남기고 간 많은 기업들을 소위 적산불화를 합니다. 그때 적산불화를 받은 곳이 그 한국화약 주식회사, 즉 하나의 전신이 됩니다. 네. 이 하나그룹은 크게 이제 그 한 세 단계로 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이 창업 성장기에는 이 하나그룹이 한국화약 주식회사, 즉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생산하는데 이 사회 기반 시설 건립 초기에는 대규모의 건설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요. 이 성장기에 들어서서 1964년도부터 기간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때 투자한 곳이 한국화성공업회사라는 곳이 현재의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에 전신되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1981년도에 이 창업자 김종희 씨는 만 59세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29세였던 현재 김성렬 회장이 29세의 나이로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제2의 창업기로 접어드는데 잠시 그 92년도에 그 현재 빙그레 김호연 회장하고 균형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제죠? 그때 네. 형제인데 빙그레가 이제 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93년도에 한국화약그룹을 현재의 하나그룹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하나그룹은 대규모로 이제 또 다시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IMF 당시에 하나그룹이 갖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외국사들과 합작 지분 형태로 많이 설립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하나 첨단 소재가 성장하게 되고 가장 또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삼성에서 분리된 삼성테크인, 탈레스, 삼토탈, 삼성종합화학 등이 인수를 하는데 이 인수 과정에서 지금 지배구조의 핵심인 김동관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단축 역할을 하는 곳이 인수 과정에 좀 있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하나에너지, 하나종합화학이 아마 저때 인수에 아마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김동관 사장이 전체 회사를 그 하나그룹을 진두지휘하면서 현재는 크게 세 가지 금융, 제조, 레저 서비스 부분으로 현재 재계서열 7위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표가 아주 앞으로 또 얘기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 아들 삼형제에게 이제 승계가 이어질 그게 크게가 이제 제일 큰 게 제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금융이 이제 네. 차남 쪽, 네. 그 다음에 삼남 쪽의 레저 서비스 아니겠어요? 이제 네. 이 그림이 핵심적인 그림이고요. 한화그룹주가 최근에 주가 탄력이 좋다고 말씀하는데 물론 뭐 지배구조가 100%는 아닙니다. 뭐 네. 친환경이라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그룹의 그 지배구조 현황을 좀 아까는 네. 사업 부분이었고요. 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하나그룹은 실제적으로 두 개의 지주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주 하나, 현재의 하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 밑에
그 하나 생명보험,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축으로 하는 하나 중심의 하나의 하나 중심으로 네. 되어 있고 현재 하나는 그러니까 사업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하면서 주주회사인 사업주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H 솔루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삼형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삼형제가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H 솔루션이 현재 한화의 지분 2대 주주로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분 구조가 김성현 회장이 22%,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형제가 4.4, 1.67, 1.67로 돼 있는데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에는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와 H솔루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두 개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삼형제에게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삼형제가 각자 금융을 가져가든지 분리해서 걔를 분리를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기업의 지배 구조는요, 봐도 헷갈려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 요약을 그리신 거지 그 밑에 달려 있는 거 훨씬 많을 거거든요. 훨씬 많죠. 예. 이게 헷갈려도 이제 계속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 승계 구도로 가면 한화, 주식회사 한화하고 네. H 솔루션이 두 개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보면 한화 에너지가 H 솔루션, 모회사 H 솔루션을 흡수 합병했어요. 네. 이게 뭐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목적은 하나그룹의 핵심인 주 하나의 경영권 승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불행하게도 주 하나의 대주주는 김성현 회장이 20%를 들고 있고 그렇죠. 삼형제는 4.4, 1.67 준주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이 지분을 자기 돈으로 사들이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든 회사가 H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H솔루션은 삼형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14년 이후로 하나그룹에서 해왔던 일은 이 H솔루션에게 많은 돈을 몰아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H솔루션이 하나에너지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에너지가 하나종합화학의 지분 39%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H솔루션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H솔루션, 하나에너지, 하나종합화학의 이 구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하나종합화학입니다. 네. 하나종합화학이 상장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인 이 하나에너지를 H솔루션과 합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캐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H솔루션을 키웠고 왜냐하면 H솔루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 SNC가 모태예요. 네. 하나 SNC는 2017년도에 내부 거래 문제로 인해서 이 경제민주화법에 의해서 내부 거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하나 SNC를 분리를 먼저 합니다. SI 기업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분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H솔루션을 키우는데 그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합병을 통해서 키우는 거죠.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에너지와 합병을 통해서 캐시카우인 하나종합화학의 많은 캐시를 하나 H솔루션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뜨게 되는 거죠. 이거 복잡하다.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김성현 회장의 세 명의 자녀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네. 이분들에게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H솔루션, 한화에너지, 하나종합화학이 합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의 지분을 사들에게는 많은 현금이 드니 그러니까요. H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네.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H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업을 합병을 하는 게 좋은데 그 합병 구조에서 가장 캐시플로우가 좋은 하나종합화학의 캐시플로우를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H솔루션과 하나에너지를 합병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하나에너지하고 종합화학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네, H솔루션이 네,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그러니까. 밑으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의 그쪽 지분 회사가 주 한화의 지분을 인수하던가 나중에 또 합병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한화에너지를 얘기했는데요.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H솔루션이랑 합병했는데 여기가 재무 상태가 좀 안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화에너지는 사업군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발전 사업, 그러니까 뭐 LNG라든지 이런 뭐 발전 여수 있는 발전 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전체 매출의 한 40~50%. 그리고 또 하나의 매출이 태양광 쪽이에요. 네.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뭐 태양광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이건 비상장이라 지금 주가에는 안 나올 예, 거예요. 안 나오죠. 에너지는요. 잘 아시다시피 김동관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해서 전략적으로 키운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었습니다. 태양광이죠. 예. 뭐 하나 큐셀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이 태양광이 그렇게 수익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수익이 좋은 부분은 하나솔루션으로 좀 옳았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건 하나에너지로 몰았습니다. 사실은 구조를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너지가 재무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태양광 그 서비스 쪽에 그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재무적으로 많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보면 하나에너지가 사실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 쪽에는 흑자를 냈는데 태양광 쪽에는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일단 하나에너지와 하나 H솔루션을 합병을 하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시죠?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금융계열사는 아까처럼 이제 차남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금융계열사는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지.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김성현 회장이 어쨌든 삼형제에게 네. 계열사를 좀 분리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주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는 장남에게, 금융계열은 차남에게, 김동원 예. 현재 부사장이죠. 현재 하나생명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금융계열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생명이 중심입니다. 네. 하나생명이 하나자산운용을 지배하고 있고요. 하나자산운용이 기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이 하나자산운용이 하나투자금융, 그러니까 정권, 하나투자증권이죠. 하나투자증권의 여러 하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하나자산운용이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융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겠다. 하나생명, 하나자산운용, 하나투자증권 이 세 개의 수직구조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차남에게 이 금융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순차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쪽은 심플하다니까요. 아까 이제 세 개 보여드린 제조업, 금융, 레저 서비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요. 제조업 분야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인데요. 복잡하시죠? 이게 구도가 아마 우리만 복잡한 게 아니라 계열사의 이 경영기획하는 분들도 복잡할 거예요. 계열사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은 그래서 네. 어떻게 하나그룹이 이제 어떻게 경영권 승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어떤 기업이 핵심에 서는 거야? 이걸 텐데요. 지배구조로 앞으로 나타날 변화, 그림을 좀 시나리오를 그려주시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심플하게 하나의 단서는 있습니다. 주 하나라는 이 메인 지주회사를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심플하게 삼형제에게 줄 수 있을까의 구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네요. 예, 그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H솔루션을 만든 것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H솔루션을 가지고 주 하나의 지배구조 핵심인 주 하나의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우선 성장을 시켰고 돈을 몰아서 두 번째는 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에너지와 합병을 하고 그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합병한 H솔루션과 주 하나가 합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가도 뛰는 것이고 H솔루션은 상장되지 않았지만 상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캐시카우를 위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런 문제 발생하겠죠. 하나의 주주들이 문제죠. 하나의 주주들은 우리가 역대의 많은 경험을 했듯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나 네. 뭐 여러 합병 때 늘 피합병되는 회사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형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 하나의 주가가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러네요. 늘려야 되네. 눌려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재밌게도 오히려 급등하고 있어요. 작년에 70% 급등을 했어요. 네.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H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삼형제 입장에서는 주 하나의 주가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주주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누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병 직전에 언젠가는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려면 주 하나의 지금 핵심 캐시카우 기업 몇 개가 있습니다. 상장사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구도는 그러니까 지배구조주 투자에서의 첫 번째의 판단 기준은 오너 일가들이 어디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합병이 되겠구나라고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위에는 당연히 지나도록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고 하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복잡한데 핵심을 딱 짚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주회사인 주한화가 이제 핵심인데, 근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또 합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핵심인 거 보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또 뭔가 합병하려고 하면 기업 가치가 오르면 불리하죠. 눌러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예. 마무리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하나그룹 가운데 하나그룹이 지금 원래 한국화약인가 방위산업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신재생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산업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좀 신사업이나 산업 전망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 하나가 연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을 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배가 많습니다. 작년 동기가 7,900을 했기 때문에 한해 영업이익,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었으니까 이미 작년 한해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뛰어넘었어요. 그 중심에는 어떤 기업이 있느냐 하면은 주 하나에 연결된 기업이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그래서 김동관 사장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 상장을 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이사장은 이사회를 가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수소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우주 모빌리티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나의 주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은 이번 주였죠.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부터 수소 차마 생산하겠다. 수소 인프라를 하겠다. 오늘 또 다시 사실 수소 인프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인프라가 계속 각광이 되면 뜨는 두 개의 기업은 바로 하나솔루션과 효성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뜨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우주 산업 쪽인데 이것이 단순 우주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작은 기업들도 인공위성이나 자체 인공위성에서 계속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반 우주에 대한 모빌리티가 저위도 개성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과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현재 주 하나 실적의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의 실적은 이 두 개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마 판단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까다로운 게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종합화학도 한화 임팩트로 사명을 바꾼다고 어젠가 기사 봤거든요. 한화 종합화학 그러면 화학회사구나. 임팩트 하면 뭐 하는 회사지? 어렵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중요한 얘기인데 어렵기도 했고 정리. 그래서 하나그룹을 볼 때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뭘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현재는 H솔루션과 하나에너지가 합병을 하고 나면 그다음 지금 바뀐 하나종합화학, 하나임팩트죠. 아마 그것도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사장단 인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배구조를 굉장히 빨리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형제 간의 분리도 예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현재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하나임팩트 그리고 현재 이름이 막혀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네요. 그래도 현재 하나솔루션 이 기업들을 주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임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너 삼형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 주가가 높은 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주가를 누를 방법으로 하나솔루션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든 또 지배구조 개편을 약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심플하고 좀 복잡하지만 가장 심플한 거는 내가 하나 오너 삼형제였으면 뭐가 더 유리할까? 그러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향후 판단할 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